네, 9일간 이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마무리됐습니다.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시도에 협력해달라고 설득하는 목적이 컸는데 아직은 설익은 분위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교황의 지지와 방북 의사를 확인한 점은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교수님께서 좀 이번 순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은데 일단 뭐 대북 제재 완화를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공론화했다 이런 부분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교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수를 준다라고 한다면 예. 한 그럼 몇 90, 점입니까? 뭐 9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셨네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 네. 이 지금까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 지지와 협조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이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이에 대해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론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보여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지도자 다시 말해서 카톨릭이라는 지도자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지도자인 교황으로부터 평양 방북 적석에서 적답을 얻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사를 확인한 점.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방북이 추진되다가 무산됐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좀 성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교황의 그 평양 방북에 있어 가지고 예. 걸림돌이 상당히 제거되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보면은 이 남북 간의 대립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교황이 직접 평양 방북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일종의 그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관심사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고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이 문재인 대통령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더 나아가서 시진핑 주석에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이 있어가지고 이 교황의 평양 방북에서 걸림돌을 또 제거됐다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 교황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오지 약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평화를 이런 전도하는 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갈등도 해소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적 사례 봤을 때 지금 현재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북미 간에 또 북일 간에 나름대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이 교황의 내년 상반기 방북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앞서서 이 대북 제재 완화를 공론화시켰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유럽의 주요국들에게 어떤 완전한 동의를 구하지는 못했다, 얻지는 못했다 이런 좀 평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 비핵화, CVID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국제사회라는 것은 국가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이 있겠지요. 나는 지금 봤을 때 지금 이제 비록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나아가고 있지만 예. 그 아시안에 참여한 국가들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미국에 대해서 눈치도 볼 수 있는 국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미국을 눈치를 볼 수 않는 국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가지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되겠다. 예. 목소리 유엔 안보리상에서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도 아시안에 있어 가지고는 더 중요한 부분이 예. 일종의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대립의 각도를 씌우면서 지지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이 중국, 러시아도 이 아시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대북 제재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선봉에는 서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것을 다 모를 리 없고 다 예상을 한 측면에서 적어도 이번 아시안 회의에 있어서는 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 그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이 어떤 국제사회의 배경 속에서 결국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이뤄질 것인가가 과연 이제 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올해를 넘길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이제 중간 선거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뭐 후에 조금 더 무게가 들었습니다만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글쎄, 이거 일종의 지금까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폼페이오 장관이 시간간의 게임을 하지 않겠다. 예. 뭐 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예, 예. 그렇다면 이것이 메시지가 대내 메시지, 대북 메시지 두 개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대내 메시지 측면에 있어서는 예. 지금 현 단계 미국은 정치 일정상 중간 선거가 가장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 있어가지고 이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북한에게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시간이 쫓겨서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뭐 이런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네. 시간은 결코 북한의 편이 아니라 미국의 편이다. 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배경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 발전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것을 하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빨리 비핵화에 대해서 획기적인 진전을 내놓아라.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북한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을 미국 합니다. 측에서는 우리가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큰 틀에서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뭐 이 미국이 대국이기도 합니다만도 예. 이 북한의 비핵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은 결코 미국에 유리한 것이지 북한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경제 성장을 이끌려 하면은 비핵화가 따라야 되고 또 비핵화의 진전이 돼야만이 네. 미국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상당 부분 해야만이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할 수 있다. 네. 막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종의 심리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를 넘기게 되면 그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연내 종전선언이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런 부분들에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네. 11월 뭐 한 중순 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해가지고 네. 곧장 4자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을 하고 그리고 12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 이렇게 한다 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데서 상당히 좋고 그렇죠. 또 내년도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평화 정착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서 상당히 좋겠지요. 예, 예. 그러나 모든 것은 국가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국내외 정치 일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과거의 사례들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어떻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네. 가장 좋은 측면에 갈 수 있는 대목도 없지는 있지만 그러나 또 최악은 아니지만 네. 사선이 있어가지고 내년 초로 북미 제2차 정상회담이 넘어갈 수 있다. 네. 그런 측면 봤을 때 예. 종전선언과 관련했을 때는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남북 정상 간의 합의 또 북미 예. 정상 합의에 있어가지고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약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하면은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고 2차 정상회담 갈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측면 봤을 때 예. 종전선언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있어서는 예. 그렇게 크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 오히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을 합의 사항을 나름대로 네.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 안 했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으로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는 서울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답방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성사 못 한다면 어떻게 워싱턴을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 네. 아마 서울 답방
연내 서울 답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정상회담의 시점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는요, 열흘 뒤에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원한다. 이러면서 약간의 대화의 필요성, 대화를 원한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또 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예. 가장 특징 중의 특징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언행들입니다. 예. 그렇긴 한때는 조만간 빨리 북미 간의 대화에서 정상의 만남이 있겠다. 심지어 친서까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은 지금 현재 북미 간의 실무자 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예. 또 이렇게 하고 또 열리지 않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매시를 통해 가지고 잘 되고 있다. 이것이 고도의 혼란을 던져주는 것이 고도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전혀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징후들 속에서는 판단하기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든 간에 네. 지금까지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아직까지 존중과 신뢰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북한과 미국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수단 목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북미 대화에 있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에 대한 아주 크나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비록 미국이 여러 분야에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북미 간에 대화하고 또 북미 정상 간에 회담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가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른 문제 하나만 짧게 짚어보고 좀 대담을 마무리할 텐데 JSA 그러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을 위한 첫 조치인 지뢰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뭐 민간인들의 이 자유로운 JS 좀 왕래 이게 좀 눈앞에 다가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적어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JSA라는 것은 정전협정 상으로 볼 때도 이것은 뭡니까? 비무장 평화지대 아닙니까? 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작은 평화. 이것이 작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겠죠. 다시 말해서 JSA 여기에서 민간인들이 서로 오고 간다. 라고 한다면 차후에는 어디겠습니까? 비무장지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어디겠습니까? 서해 아니겠습니까?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평화 수역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공동 의료구역이 설정한다면 남북한 어민들, 어선들이 자유롭게 오고 간다는 것은 평화 바다이고 나아가서 바다에 있어가지고 작은 통일의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JSA 여기서 특히 남북 플러스 유엔사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평화지대를 만든다. 이것이 상당 부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